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블랙컨트 에쿼티 CEO 윤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베네수엘라 공습에 이어서 그린란드 병합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린란드의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가능성이 좀 있는 이야기고 이 병합 시 증시에 미치는 영향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가능성만 따지자면은 덴마크 쪽에서는 사실상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세게 반대하면서 이런 그린란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의견을 굉장히 좀 반대하는 움직임을 좀 세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린란드 자체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반발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이후에 만약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본인들만의 파워를 글로벌적으로 보여줄 경우에 그린란드 쪽에서는 약간의 찬성표를 동조하는 그런 일반인들의 민간인표가 좀 증가할 수는 있다라는 점은 좀 사별화된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핵심적으로 이제 그린란드를 합병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휘토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휘토류 중에서 이제 DY 원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엔진 전기차 내부에 들어가는 모터 엔진 내부에 사실상의 엔진으로 인해서 과열되는 부분을 다시 온도를 낮춰주는 중보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원소들이 이제 DY 같은 원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원소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 원소들이 굉장히 중국 내부에서 기존에 판매를 하다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판매에 대한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굉장히 지금 판매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국을 대안으로 그린란드를 끌어들여서 본인들만의 생산 독자적인 라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게 핵심적인 목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관련된 이슈 다뤄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테슬라의 1월부터 11월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서 8%가 감소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순위에서 3위로 좀 밀려났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밸류에이션에는 이 전기차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우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좀 감소하신 모델들을 보면은 모델 자체가 이제 3랑 Y 한마디로 이제 중국 내부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모델들에 대해서 판매량이 좀 급감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한 8만 대 정도가량이 더 추가적으로 급감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길리어드 자동차 쪽으로 좀 많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 길리어드한테 좀 2위 자리를 좀 내주는 길리 자동차죠. 네, 길리 자동차한테 2위 자리를 내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BYD한테도 한번 패전했었고 지금 이미 BYD랑 판매량이 벌써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길리 자동차한테도 또 밀리면서 추가적으로 2위 자리 내주고 3위 자리까지도 이제 위태위태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됐을 때는 어쨌든 전기차 차량 판매량 자체는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모델 자체가 원래는 대부분의 차량 업체들이 새롭게 다음 모델들을 출시를 하면서 마케팅을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유저들한테 판매량을 끌어들여가지고 본인들만의 판매량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마디로 뭐 아이폰이 됐든 뭐 현대차가 됐든 마찬가지로 모든 차량 업체들이 다 그런 식으로 본인들만의 제품 라인업을 새롭게 리뉴얼하면서 판매량을 증가시키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OS 업데이트는 해주고 있지만 기존 차량을 구매를 했던 구매자들한테 신규 차량을 또 판매할 생각은 별로 없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 입장에서 예견된 판매 감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델 자체도 원래 4개 정도만 출시를 하려고 했었죠. 중간에 이제 2를 3로 바뀌긴 했지만 모델 자체의 명을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워딩으로 만들어가지고 4개의 모델 라인업을 판매하고자 했던 게 목적이었고 그 다음 라운드로는 사실 이제 휴머로이드랑 자율주행 부분으로 넘어가서 본인만의 인프라 구축을 만들려던 게 원래 일론 머스크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려는 생각은 크게는 없어 보이고요. 바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판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네, 어제 그런데 이 CES 2026에서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이오를 좀 공개를 했고 또 그리고 현대 자동차와 엔비디아 AI가 결합한 피지컬 AI가 공개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좀 이 시장 점유율에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주가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명확하게 좀 얘기 드리면 알파마요는 이제 AI 엔진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알파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알파마요가 아니라 플랫폼이 아닌 엔진 역할을 하는 알파마요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둘이 좀 다른데
플랫폼 역할을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각 자동차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자율주행을 진행을 하고 거기 내부에서 테스팅을 하고 한마디로 이전에 옴니버스 모델처럼 물리 엔진을 탑재한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마요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을 기본 소스, 오픈 소스 형태로 공급을 해준 다음에 완전한 오픈 아니죠. 물론 이제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공급을 한 다음에 이 모델을 변형시켜서 각 자동차 업체들이 본인들만의 엔진으로 랩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을 했을 때 기술 레벨 단위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던 업체들 입장에서도 빠르게 자율주행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모듈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기가 직접 이제 트레이닝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해가지고 어떤 기술적 엣지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본인들만의 자율주행 테스팅을 하면 된다라는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 이제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실 세계에서 본인들만의 차량 테스트 경험까지도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당장 승인을 내주는 입장에서는 웨이모나 뭐 바이두 혹은 이제 테슬라에 먼저 선승인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이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혹은 엔진을 빌드업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그만큼 1년에서 최소 1년 반 이상의 추가적인 실사용 테스트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포지셔닝을 딱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했던 구글, 구글 같이 본인들은 OS를 공급하고 혹은 뒷단에서 기본적인 소스 코드를 공급하고 엔진을 공급해서 이들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받아내겠다. 그리고 이용료와 플러스로 본인들만의 칩셋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차별화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테슬라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디바이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한테 신규적인 기술을 침해당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메타 관련된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제2의 이 딥시크라 불리는 AI 기업 마누스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중국 당국이 중국 기업의 미국 유출 흐름을 막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마누스가 약간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이 AI 엔진을 직접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 클로드랑 QN, 즉 이제 알리바바 QN입니다. QN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소스 코드를 끌어다가 써서 거기다가 랩핑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드는 에이전트 AI를 만든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블랙홀이라는 AI 엔진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랩핑을 해가지고 만드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원천 기술이 조금 기술 퀄리티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엔진들을 사용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용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메타 입장에서는 최근에 라마 모델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B2B로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퀄리티는 뛰어난데 랩핑 기술이 필요했었고 마누스에 대한 부분을 랩핑 기술을 통해서 본인들만의 프로덕트를 실사용으로 출시하고자 하는 게 가장 엑지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컨테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